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오늘 오후 12시 50분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여러분들 약속가 있으실 텐데, 제가 또 이게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오늘 또 이슈가 하나 떴죠. 자,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훈풍소 공모체 시장 노크한다라는 내용인데, 자꾸 유튜브 썸네일로 뭐 1.3조 유상 증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어그로에 좀 안 끌리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공모채 시장 관련돼서 아마 이거 청약률이 100% 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거에 대한 근거까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집중하셔야 되는 거 영상 절대 끄시면 안 되고 오늘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서 정확한 주식시장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두산이 파악을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대 1,500억 원 조달을 위해 공모회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한 2주 전쯤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두산엘리비티가 이 800억 원 규모의 공모회사채 발행을 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만약 예상보다 기관 투자들 수요가 몰리면 최대 1,500억까지 공모 금액을 늘리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모채가 뭐야? 라고 하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가지고 왔어요. 요거 잠깐만 좀 보시죠. 자,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공모채라는 건요, 그냥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거 쉽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800억 원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많은 수요가 물려서 1,500억을 조달하게 되면 시장에서 어떻게 볼까요? 호재로 보겠죠. 또 반면에 800억 조달하려고 했는데 800억이 조달이 미달라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악재로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일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월화 이틀 남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800억이 되고 오히려 1,500억까지 청약률이 1000%될 거다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곧 나옵니다. 끝까지 보시고요. 자, 모집 대상은 일반 개인 및 기관 투자자. 보통은 이 기관 투자자 아니면은 뭐 사모 애들이 조금 아마 투자를 할 건데 일단 아마 기관 투자자로 보시는 게 가장 괜찮을 거예요. 뭐 증권사나 뭐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런 쪽들. 그래서 일단 발행 방식 같은 경우는 증권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공시 후 공모. 공시 의무 있고 자금 조달은 대규모가 가능하다. 자, 금리 수준은 비교적 낮고요. 유동성 높다. 그러니까 쉽게 사고 팔고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채 1,500억을 금리 5%에 발행을 했다. 그럼 이 채권의 만기가 만약 5년이면 5년 뒤에 돈을 갚아야 돼요. 대신에 1년에 이자를 5%씩 주죠. 이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이 채권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대기업 상장사 공기업 등이 발행을 하고요. 투자자 보호 높음, 발행 소요 시간이 좀 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또 읽어보시면요.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번 사채는 만기별로 2년짜리 300억, 3년짜리 500억으로 구성됐다. 두산라비티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차환하기 대 이번 조달 자금을 모두 사용할 예정이다. 자, 이건 뭐예요? 800억을 조달하는데 기존에 고금리 대출이 있던 거를 갚는다라는 거예요. 고금리 대출을 갚고 저금리로 갈아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이 자금 조달이 과연 어렵냐 쉽냐라는 부분들 또한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자, 먼저 보게 되면 이 공모채에 대해서 1,500 조달 난이도 판단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쉬움 등급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쉬움 등급에서 요거 차환 목적, 그죠?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목적으로서의 뭐예요? 자금 조달은 쉽습니다. 쉬워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이 리스크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신용 등급이 뭐예요? BBB 등급입니다. 자, 제가 두산의 지금 요 표에서 두산이 어디 위치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산의 신용 등급 BBB입니다. 그리고요, 시장 상황은 지금 금리 상승기가 아니라 뭐요? 시장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나름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없죠. 이제 보통 올린다기보다 내리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금리 안정기로 보고요. 그다음 발행 목적은 차환, 그리고 기업은 대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수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년물에서 제가 봤을 때는 4%에서 5% 정도 보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자자 수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초과 모집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뭐요? 저는 1,500억에 대한 자금 조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두산 에너비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위표에서 쉬움이 항목이 3개 이상이면 조달이 수월하다라는 내용인데, 자 보면은 뭐요? 어려움 하나. 자, 금리 안정기다. 그리고 차원 목적이고 대기업이다. 그 다음에 초과 모집 가능성 있다. 요거 할만 해도 몇이요? 3개죠. 3개. 4개죠. 그러니까 뭐요? 조달이 수월하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 지금까지 들었을 때 도움이 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남기고 싶은 말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니까 남겨주시고요. 또 이제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요것도 누가 퍼가서 쓸 겁니다. 그 사람을 꼭 잡아내주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떻다? 쉬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두산에너비티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 6월 10일에 뭐 한다고요? 수요 예측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12일 수요 예측에 나선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수요 예측이 활발하게 초과 청약이 달성되면 뭐요? 주가는 급등할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반대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미달라면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흐름들은 단기적인 흐름이고, 그 다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돼요. 외국인들이 결과적으로 두산을 프로그램 매수만 하더라도 얼마씩 사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 볼까요? 프로그램 매수 얼마씩 사요? 800억, 700억 이렇게 삽니다. 그죠? 그럼 이 외국인들은 결과적으로 물론 이 대차나 공매도를 갚으려는 쇼커버링 물량일 수도 있겠지만 두산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들어온 물량이라고 하면 이 회사채 800억이죠. 800억. 요거 뭐요? 주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지네들이 공모청약 하겠죠. 800억 못 받는 돈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모채를 이용해서 또 이거를 수요를 초과 달성시키면서 일부러 할 수 있잖아. 왜 시장에 내가 주식으로 1,000억을 긁으는데 공모채 1,000억 못 사요? 그냥 사지 사실. 그거 사가지고 그냥 뭐 시장에서 호재 뿌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셔라. 그쵸?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요 정도까지인 것 같은데 또 반면에 또 안 좋은 내용들도 있긴 했어요. 그거 잠깐 볼게요. 자, 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산에너비티 비우량채 낙인 극복하고 수요 예측 가능할까? 자, 총 모집 금액 800억, 최대 1,500억까지 증액 발행 결정. 채무 상환 목적이다. 신용등급 비비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두산에너비티의 신용등급 비우량채. 시장 깊이 기조의 흥행 전망 깜깜하다라는 내용이고, 비우적 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 가중되나, 체코 원전 수출에 반등 가능성 있나,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공모채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예요?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요거 설문조사까지 했잖아요. 3개 이상이면 조달이 쉽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 안정기다. 올라가면 이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 차원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 시장 신뢰가 높다. 그럼 요거 빼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 2개잖아요. 2개. 시장 신뢰 높아요. 근데 일단은 빼는 거예요. 만약에 초과 모집된다면 뭐예요? 초과 모집되면 조달이 수월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사실. 중견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중견기업 쳐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뭐예요? 쉬움 3개, 보통 2개, 어려움 하나입니다. 뭐예요?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 읽어볼게요. 자, 보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총 800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 1,500억까지 증액 발행 예정이지만 신용등급 BBB로 평가받으며 최근 비우량채에 대한 시장 불신 기조가 팽배한 가운데 흥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불확실성 등 부담 요인이 다수지만 최근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체결은 확정은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총 모집금의 800억이 채무 상환 목적이고, 자, 금융감독원 전자용 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러비티는 오늘 10일 무보증 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 총 모집 금액은 800원이면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자, 이년물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온영물은 키움증권과 KB증권이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다. 이들 공동대표 주관사 세 곳은 공모 희망금리를 청약일 1영업일 전 개별 민평 수익률 산술 평균의 이건 잘 모르겠어요. 30bp를 가산한 수중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30bp라는 게 1bp의 0.01%의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0.3%를 가산한 수준에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보통 4% 한다 그러면 위아래 오차범위 0.3% 안에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고, 근데 이런 기사들이 사실 공모가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기사로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두산이 뭐요?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 증권 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인 지난 2일 BBB 등급의 2년물 개별 민평 산술 평가는 5.596%, 3년물은 6.2% 집계됐다. 이에 금리 밴드는 2년물이 5.2%에서 5.9%, 3년물이 3%에서 6.5%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이번 발행된 예정 회사채 금액은 800억 원은 전액 채무 상환 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보면 비우량채 시장 불신 팽배로 흥행 성공해서 났다. 체코 원전 소식은 호재. 요 내용이 좀 중요한 건데요. 자, 보게 되면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한 신용등급 BBB의 저신용등급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수요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2.5% 인하하며 투자 심리는 양호한 수준이나 홈플러스 사태 이후 비우량채 투자에 대한 리스크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 저는 이거는 조금 까내리는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제가 봤을 때는 두산을 공격하기 위한 기사밖에 안 보여. 저는 반박을 해드릴 건데, 자, 일단은 이 기사가 두산을 까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셔서 많은 사람들 좀 볼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뭐 두산 파이팅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읽어보면 두산러비티는 신용등급 BBB의 비우량채로 흥행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이런 식으로 까내리죠. 자, 신용등급이 BBB로 같은 CJ, CGV도 지난 20일 400억 규모 수요 예측을 진행했으나 매수 주문이 100억 원에 그치며 흥행에 실패했다. 지난해 말 두산에너비티는 유동비율이 71%로 45.7%인 CGV에 비해 높지만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불안 요소이다. 자, 이게 개소리인 이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CGV는 사양산업이 여러분들, 와,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CGV는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양산업이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 플레이 들어오면서 영화관 시장 자체가 어떻게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영화관 수요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 CGV라는 회사에 돈을 주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채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반면에 두산은 뭐예요? 전력, 이 빅데이터, 이 데이터 센터가 정말로 필요한 이 대전력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원전을 하고 있는 회사, 성장하고 있는 회사란 말이야. 이거 여러분 기사를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기사를 믿으면 안 돼요. CGV는 사양산업이고 에너빌리티는 성장산업인데 어떻게 CGV와 비교를 합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완전 그냥 말도 기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가 멍청하거나 생각이 없는 거예요. CGV랑 비교를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CGV 주가 황태를 봐봐요. 이런데 누가 공무채 투자하고 싶겠냐고. 말이 된 400억 중에 100억이 된 게 신기하다. 저는 진짜로 실적 봐요. 실적. 이 실적에 왜 도대체 투자를 하냐고. 그리고 뭐요? 사양산업이라고. 얘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실적을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영업이익 잠깐 단기적으로 오르는 거 회사 매각하고 영화 비용을 비싸게 올려서 그런 거지. 지금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결과적으로 뭐요? 떨어질 수 있어. 항상 예상치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분명하게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정책 기조가 달라진 것도 변수이다. 정책 기조랑 공모체 발행이랑 뭔 상관이요?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국내에 원전 안 한다 그랬지 세계에 원전 수출 안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는 뭐야? 헛소리는 제가 지려 밟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순차입 7,550억 증가, 비경상적 요인, 향후 해소 전망. 자,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 신용평가 등 두산FT가 발행하는 이번 회사채에 대해 신용평가 등급을 BBB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자, 1분기 순차입금이 3조 7,500억을 기록하며 자,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부담 요인이다. 자, 지난 23년 대비 지난해는 신규 수주 계약 규모가 비교적 작아 초과 청구 공시가 감소했고 투르키스탄 CCGT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청구 공시도 증가하며 운전 자본 부담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한민수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공사 대금이 원활히 회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운전 자본 부담은 비경상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500억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 두산 비나 베트남 법인까지 매각하면 두산에너비티는 5,500억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죠. 물론 이 중에 800억은 고금리 대출 감대 사용하기 때문에 4,700억의 대출을 뭐한다? 4,700억에 달하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SMR 투자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번 연도랑 내년 SMR 투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요 금액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25년도에 투자 비용 4,700억, 그 다음에 26년도에 4,700억. 요 투자 비용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제기되는 1.3조의 유상증자 썰 같은 경우에는 보다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빠르게 알기 쉽게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바로 전달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언제 또 6월 5일에 변동성 굉장히 좀 심했죠. 제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참 시간을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3시부터 그죠? 이날 목요일 3시부터 쭉 보시면은 글을 엄청나게 써드려요. 이 중에 절반이 지금 두산이요. 두산 관련 내용들을 계속 써드리고요. 쭉 올려도 끝이 없죠. 제가 아침부터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계속적으로 이 두산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 현 구간에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방 비용 발생하지 않고요. 무료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놨죠.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무료로 도와드릴 겁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인사이트나 이런 내용들 아니 공모체 이거 뭐야? 호재야? 악재야? 이런 부분들 두산 지금 팔아야 돼? 지금 가져가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설명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우리가 2차 전지 때도 기억을 하셔야겠지만 미래는 전기차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주가가 올라가면 알아서 기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사들도 자극적으로 조회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무조건 미래다, 전기차가 미래다 이런 내용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꺾였죠. 자, 우리가 원전이라는 시장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근데 이 뉴스대 아까도 봤지만 뉴스에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정확한 저 내용이 맞는지 이 CGV의 내용만 보면 BBB 등급의 신용등급 회사는 채권 발행이 힘들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뉴스만 보면 두산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내용을 알고 주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뭐요? 헛소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팩트체크 해드릴 거니까 위쪽에 번호로 반드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텔레그램만 분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위쪽 번호
010-9201-6329 반드시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요거 과거에 5월 달에 제가 설문조사 한번 했는데 이제 분기마다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텔레그램방 도움이 된다면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저 5,100분 있는데 1,500분 투표를 해주셨어요. 자, 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 괜찮다, 그 다음에 따라오기 어렵지만 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99%요. 99%가 굉장히 잘 만족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 단기적인 종목에 대한 브리핑까지 전부 다 두산뿐만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까지 전부 다 브리핑 해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만족하시는 분이 99%, 별로다가 1%밖에 안 돼요. 1,550명 중에 별로다가 16명, 나머지 99%가 만족한다라는 거고, 그만큼 제가 자신감 있는 건요. 이 APR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정확히 보시면 4월 1일부터 브리핑을 드렸고요. 이 APR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4월 2일을 보면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시장이 뭐예요? 시장이 올라갈 만한 섹터를 미리 매수해야 된단 말이야. 제가 항상 기회는 눌림목에 있다라 말씀드려서 6만원까지 APR 모아가기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APR 정확히 놀랍게도 4월 2일자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거의 이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 저가 6만원을 찍고 주가는 12만 7천원에 올라가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힘들까봐 3월 28일에 잘 보세요. 3월 28일에 여러분들 힘들까봐 뭐요? 이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쵸? 한국카본 언제요? 3월 28일이죠.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보실래요? 주가 어떻게 움직였나? 자, 3월 28일에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말씀드리고 바로 어떻게 저점을 찍어서 13,000 저점 찍고 어디까지 올라가서 지금 2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미쳤죠? 몇 프로입니까 이거? 지금 벌써 한 70% 정도 주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70% 올라갔죠. 그죠? 텔레그램만 들어오시면 도움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텔레그램 입장 방법 다시 말씀드릴 건데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반드시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히든 종목 타점 보셨잖아요. 제가 하나만 기억하세요. 원전이 왜 가요? 전력 때문에 갑니다. 이 데이터 센터 전력 때문에 가는데 원전에서 전력이 만들어지면 전력이 어디로 가요? 데이터 센터. 근데 텔레파시로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뭐로 가요? 전선을 통해서 가자. 전선주. 이 원전에 생산된 전선의 전력을 옮겨줄 전선주도 주목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주까지 제가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 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에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전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LN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예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